자, 일단은 유형을 먼저 할 건데, 유형에서 그 오답률이 높은 거, 대체적으로 오답률 높은 거, 그리고 미니모고도 오답률도 높은 거, 이렇게 딱 8지문을 나갈 거야. 그래서 그 8지문은 쌤이 지금부터 동그라미로 쳐줄 건데, 그 문제는 복습 시험에도 그대로 낼 거야. 그러니까 쌤이 해설해준 지문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유형하고, 그 다음에 미니모고하고, 그 다음에 테드하고, 듣기책 갖고 왔지? 듣기하고, 그렇게 하면 오늘 수업 끝나. 자, 저번 시간에 주제문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얘기했는데, 조금 따라한 친구들은 지난주 금요일반이 S반 제일 먼저 시작반인데, 좀 따라한 친구들은 그래도 원래 본인이 맞출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맞췄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계속 비슷해져. 그래서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유형은 몇 번 할 거냐면 4번 할 거고요.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9번. 요렇게 4지문 다음 복습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4번 지문부터 볼게. 페이지는 112페이지. 네, 112페이지 피시고. 자, 저번 시간에 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주제문 찾기는 연결어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부터 뭐가 나온다? 올도우가 나와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연결어가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양보 부사절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치? 양보 부사절 자체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주절이 중요해. 그러면 사실 이 주절이 매우 이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작가들은 연결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쵸? 즉, 연결어를 너무 과하게 쓰면 또 글이 어떻게 된다? 좀 촌스러워져. 그쵸? 그런데 반대로 따졌을 때 연결어를 썼다라는 건 그만큼 작가가 이 지문에서 뭐를 주고 싶은 거다? 힘을 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자, 일단 인식적 접근법과, 이거 중요한 단어죠. 인식은 알아차리다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뭐 신경 심리학적 접근이 뭐를 강조하냐면, 자, 어떤 사회에 손실을 일으킨대. 뭐가 들으면? 이제 노화에 따른 나이가 들으면, 그쵸? 네. 나이가 들면 결국 사회에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됐죠? 네. 그런데 양보부사절 여기까지야. 그러면 노화 때문에 뭔가 사회에 손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동기 이론이라는 게 뭐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질적인 변화, 그 다음에 어떤 획득.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변화는 당연히 뭐겠어? 긍정적인 변화겠죠. 됐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인지해야 돼. 아,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령자가 많아지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구나. 그 다음, 자, 이건 또 누구예요? 이 질문은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잘 따라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전문가죠. 엑스퍼트지, 그치? 그러면 자, 이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자, 사람들은 나이가 들다 보면, 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치? 뭐, 그냥 직도시키 하면 상당한 증거로서 that 이하를 알려주고 있대. 그러면 상당한 증거 자체가 중요하겠어? 아니죠. 왜? 어차피 얘는 전문가니까 당연히 뭔가 책이 저기겠지. 그치? 됐죠? 그럼 얘네가 주장하는 게 이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훨씬 더 사회적인 관계를 뭐 하는다? 챙기는데
주력한데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집중해 어떤 감정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감정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뭐 하면서 네거티브한 정보는 무시하면서 됐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가 나왔어. 일단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훨씬 더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애쓰며 그리고 긍정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 보기를 봤을 때 만약에 보기에 지금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아니다. 왜? 이런 건 이그젠플이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이그젠플 중에서 쌤이 그래서 여기에만 밑줄 친 거잖아. 이그젠플 중에서 가장 뭐는 중요해? A는 중요하죠. 이게 시작이니까,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이그젠플 중에 뭐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이런 건 예시기 때문에 중심 토픽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딱 여기까지는 뭐만 중요한 거야? 소셜 릴레이션십까지만 중요한 거야. 맞지?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상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은 하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뭐를 고르면 안 된다? 정답을 고르면 안 된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뭔가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감정도 중요하고 뭔가 정보도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아까 말했지 감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감정과 정보는 B번에 감정과 정보는 뭐였기 때문에 이그젠플 예시였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아닌 거야. 알겠지? 됐죠? 네, 이런 거 걷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아주 동기부여가 된다. 누구들에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더욱더 집중을 하고 사회적인 소셜한 단서를 만들기 위해 어디로부터?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사회적인 단계를 과정화시킨다. 됐죠? 그런데 자 나이 드신 분들의 감정의 변화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당연히 긍정적인 경향인데 긍정적인 경향이 뭐다? 주목해야 되는 경향, 집중해야 되는 경향, 기억해야 되는 경향. 그럼 봐 얘들아. 이건 지금 무슨 말이야? 아까 감정은 이그젠플 시작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도 이그젠플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래. 그러면 감정 변화인데 긍정적인 편견을 가져야 된대. 그치? 그래서 뭐 기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대. 지금 이해됐어? 이런 것들은 뭐를 하기 위한 이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며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첫 시간에 설명했지. 자, 비타민 많이 먹자. 운동 열심히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건강이 중요하다. 뭐가 주제야?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해지려고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7.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 부정적인 정보도 제껴야 되고 긍정적인 정보만 해야 되며 뭐 행복한 감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등등등. 됐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술 또한 뭐를 지칭하는 거와 같다?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이 뭐를 얻는 거다? 사회적인 인지를 얻는 거래. 그러면 지금 글이 슬림해져야 돼요. 이그젠플 빼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야? 올도조이도 빼야지. 그치? 올도조이도 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그치? 그러므로 사회적인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키워드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소셜 해야 된다라는 거지. 혼자 집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이해되죠? 네. 그러면 지금 1, 2, 3, 4, 5번 중에 소셜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소셜이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럼 소거법 이용합니다. 소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번, 4번, 5번은 정답이 아닌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몇 번? 5번이지. 왜? 이그젠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했어. 그치? 얼핏 보면 5번도 너무 정답 같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왜? 아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을 걷어내야 되고 포지티브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된다잖아. 맞지? 그럼 봐. 이게 하위 카테고리라는 거야. 긍정적인 정보를 얻는 거 중요하기는 해.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위 카테고리가 뭐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알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거 아이들이 잘 고르는데 이렇게 이그젠플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1번과 2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치? 네. 자, 막아야 되는데 뭐가? 어떤 네거티브한 것들이 사회적인 스킬. 네, 스킬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치? 그치? 지금 뭐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인 인지, 소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를 사용해서 양보부사절에 주절을 사용한 거잖아. 그치? 양보부사절은 뭐라 그랬어? 사회에 뭐가 끼친다? 안 좋은 영향이 끼치잖아. 나이가 많이 들면. 그치? 근데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글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그젠플 빼면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됐죠? 네. 자, 5번 봅니다. 자, 5번은 4번과 동일한 얘기니, 비슷한 얘기니까 이거 조금 빨리 갈게. 자, 역사적으로 전문직과 사회는 서로 연관성이 돼 있다. 근데 얘네가 뭐에 자꾸 참여를 하냐면 협상 과정에 자꾸 참여를 한대. 뭐다? 자신들의 관계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와 얘네는 사실 서로 뭐가 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됐지? 네. 그러면 자, 그리고 이 과정의 심장이 아니라 메인 코어죠. 어떤 거죠? 협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긴장이야. 그치? 진지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거가 진지해야 되냐면 자꾸 텐션을 긴장이라고 해석하는데 진지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진지해야 된다는 거는 진중하다라는 뜻이고 진중하다라는 뜻은 결국 내가 어떤 그 안건에 관해서 난 진지해. 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나는 진중해. 그러면 그 안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별로 그냥 약간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되게 진지해. 지금 이해되시니? 그럼 결국엔 이 말도 무슨 말이야? 텐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중요하다며. 그치? 됐죠? 그래서 뭐를 갖는 거? 자율권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 긴장이 있다. 긴장이 있다라는 건 책임이 있다라는 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무슨 개념이야? 하이라이트 하나 칠까? 이런 것도 무슨 개념이야? 이런 게 대립 구조라는 거죠. 그치? 자율성과 책임. 됐니? 프리하게 하되 대신 본인의 결과물에 대해 책임은 져야 되잖아. 그치?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사회가 뭐를 하는 거? 그 전문직에게 힘과 특권, 중요한 단어죠. 특권을 준 건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사회가 좀 더 웰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래. 너희들이 무서워서 특권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잘나서 특권을 준 게 아니야. 너희에게 특권을 주면 결국 너희가 사회를 위해 뭐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즉 사회를 위해서 준 거래. 되셨죠? 또 넓게는 사회적인 가치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럼 이런 것도 뭐다? 뭐 동일한 얘기니까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됐지? 결국 자율성을 준다라는 건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individual이 아니라 결국 너희에게 이렇게 자율성과 특권을 준다라는 건 결국 뭐야? society, 즉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럼 사실 뭐 정답 나왔지 벌써, 그치? 그쵸? 네. 됐니? 네. 그래서 자 오랫동안 인식해왔어. 어떤 거? 이런 특권에 대한 개념이. 이건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다? 전문가 등장했네. 그러니까 전문가만 잘 찾아도 정답은 나와. 됐죠? 즉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어떤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거? 도덕적인 자신들의 요구에 관련된 도덕적인 체인이 뭐예요? 그래 사슬이라는 건데 사슬이란 개념이 뭐야? 묶는다는 게 도덕적인 뭐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게 재진술이야. 봐. For civil liberty 자율성에 관련된 자격을 준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autonomy와 이게 똑같은 편이지. 이게 같은 개념이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건 알겠니? 내가 너희에게 자율성을 주는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사회에 보탬이 되라는 얘기잖아.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됐죠? 네. 그러므로 자율성이라는 건 절대로 one way, 한쪽이 아니다. 특권만 받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돼. 특권을 받았으면 그거에 따른 뭐를 져야 돼? 도덕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정답이 너무 쉬웠는데 자 이게 이제 한글 선지니까 좀 쉬웠는데 만약에 영어 선지라고 쳐보자. 영어 선지라고 치면 당연히 키워드가 뭐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오토노미잖아. 자율성이잖아. 자율성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키워드잖아. 그치? 그쵸? 자율성을 올바르게 잘 활용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영어 선지였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자율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영어 선지였을 때 키워드가 자율성, autonomy, 자율성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5개 중에 3개 날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했던 말이 뭐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죠. 그치?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요지 문제니까 좀 쉬웠는데 만일 이게 빈칸 문제였어. 그러면 자 다시 재구성해 볼게. 이게 만약에 빈칸 문제였어. 예를 들어 빈칸이 여기에 이렇게 뚫렸어. 그치? 그럼 여기가 빈칸이 뚫렸으면 우리는 뭐를 추론하고 아까 말했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문직이 뭐를 가진다는 거 이렇게 자율성을 추구한다라는 건 그치? 그럼 이거에 관련된 거 넣으면 되잖아. 맞니? 그 다음에 뭐에 빈칸 뚫었으면 여기 빈칸 뚫었으면 그치? 그럼 자율성은 자율성만으로 할 수 있었어? 없잖아. 너희들에게 자율성을 준 건 뭐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 또는 기여를 해서 결국 사회가 잘 되기를. 너희만 웰빙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잘 되기를. 맞니? 그럼 요걸 보고 여기 빈칸 뚫었으면 요 내용 바로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빈칸추론 연습 많이 할 건데 빈칸추론 결국 뭐다? 어떤 대립관계가 설정이 돼. 그러면 A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A와 관련된 내용이 막 나와. 그리고 또 B와 관련된 내용도 막 나와. 그럼 어느 순간 빈칸이 딱 보여. 그럼 빈칸이 A와 관련된 내용이면 A와 관련된 표현 고르면 돼. B와 관련된 표현이 B와 고르면 되고. 알겠죠? 간단합니다. 자, 6번. 자, 문화심리학자들은 이거 조금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데 잘 봐. 문화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뭐를 했다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얘네도 뭐야 엑스퍼트긴 한데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자 보여주고 있어. 매우 크고 때때로 놀랄 만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대. 근데 어떤 놀라운 차이점이 있냐면 각기 다른 문화에서 뭐를 표현했을 때 감정을 표현했을 때 놀랄 만한 차이점이 있대. 그럼 봐. 이제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어차피 뒤에 하이버 있으니까 쉽기는 한데 자 A가 있어 B가 있어 얘네가 예를 들어 똑같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 근데 얘네는 뭐가 달라? 문화가 달라. 됐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문화가 어차피 달라도 감정은 똑같대. 내 말 이해돼? 같다는 게 그렇지. 이거는 뭐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말 이해돼? 예를 들어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데 이거 모국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소재야. 한국 사람 있고 일본 사람 있고 미국 사람 있어. 근데 각각의 문화가 다 다를 거 아니야. 한국 문화 다르고 일본 문화 다르고 미국 문화 다르고 맞지? 근데 얘네가 뭔가 감정이 다 똑같아. 그러면 결국 이거 뭐의 차이는 아니라는 증거? 문화의 차이는 아니라는 증거지. 문화가 달라도 감정은 똑같다면 그럼 결국 문화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잖아. 맞니? 예를 들어 문화가 다 달라. 그래서 감정이 다 달라. 그거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다르다는 전제 조건이 명제가 성립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 반대로 자 얘네가 감정이 다 달라. 근데 문화도 달라. 그러면 뭐가 그렇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다르다는 명제가 성립되는 거죠.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아주 놀랄만한 차이점을 보인데 뭐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특히나 어떤 특정 사회적인 표현에선 어떤 감정을 보인다? 특정 감정을 보인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땐 당연히 뭐야? 그래 감정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감정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데 하회벌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또 하회벌로 반전이 일어나. 그럼 잘 봐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하회벌을 막 많이 쓰진 않아요. 막 어떤 글을 봤는데 막 하회벌 막 이러진 않고 많이 나와봐야 두 개인데 그러면 첫 번째 하회벌가 중요할까? 밑에 있는 두 번째 하회벌가 중요할까? 왜죠? 그렇지. 첫 시간에 설명했지. 너희 글 어떻게 읽어?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읽지. 그치? 왼쪽에서 위에서 밑으로 읽잖아. 무게중심은 왼쪽보단 오른쪽에 있고 위에보단 밑에 있어. 알겠죠? 결국 최종적으로 뒤집는 게 결론이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회버가 두 번 나와도 어떤 하회버가 진짜로 중요한 건지. 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감정이 다르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데 만일 우리가 감정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거는 뭐다? 그래, 각기 다른 감정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이 선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쌤 그러면 앞에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다르다는 건 결국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감정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진 않는데
선생님 그러면 뭐 감정에 상관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제 조건이 달려있잖아. 뭐 한다면 if 만일 어떤 중립적인 상태, 공통적인 상태라면. 지금 이해됐어? 감정을 어디에서 생각하면? 뇌로 생각하면. 이해돼? 감정을 뇌로 생각하면 사실 다른 감정을 보여주진 않는데. 이해돼? 뇌로 생각하면. 그런데 다시 말해 컬러라든지 그들이 단순히 말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architecture 어떤 동시에 내부적인 뭐 이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거 다 뭐예요? 카테고리화하고 이름을 붙이며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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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싹 다 뭐야? 다 예시죠. 그치? 됐지? 그런데 진짜 찐 중요한 건 however죠. 그치? 두 번째 however죠. 결국 우리가 브레인 쪽으로 접근하면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꼭 감정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건 어디에 근거로 둘 때? 브레인에 근거로 둘 때. 그치? 이해되시죠? 하지만 결국 감정 상태라는 거는 문화 전반에 걸쳐 무슨 형태다? 불변으로 남아있대. 그럼 불변의 형태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다는 거지. 근데 잘 봐. 안 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래 계속 있다는 거야. 그럼 계속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잖아. 안 사라지는 것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러면 결국 키워드가 뭐겠니? 문, 화, 저 그리고 감, 정, 이, 저 그치? 문화에 따라 문화가 다름에 따라 감정도 다르다. 됐습니까? 그럼 봐. 1번 Emotional Behavior 감정과 행동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3번 뭐 글로벌 랭귀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4번 학업 성취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얼마나 어이없어 그치? 뭐에 따라? 문화가 다름에 따라 감정도 달라진다. 그래서 문화와 감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됐죠? 네. 문화적인 환경을 배운다? 이건 아니죠. 그치?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문화가 다르면 감정도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뭐 그 문화를 꼭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9번. 자, 이제 9번은 시간 1분 줄 테니까 딱 봐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 같다. 네, 찾아보세요. 1분 드립니다. 자꾸 중요한 문장 한 줄 긋기 연습해야 돼. 딱 한 문장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어요?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해? 딱 한 문장만 찾는다면 연결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연결어. 그치? 그런데 봐. 연결어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이런 거는 다 예시야. 그치?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치? 알겠죠? 자, 볼게. 아이들은 끊임없이 무슨 놀이를 한다? 그렇지. 역할 놀이를 한대.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역할 놀이를 어떤 형태로 같은 형태인 것처럼 역할 놀이를 근데 뭐에 접목시켜서?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그러면 스토리,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역할 놀이 한다라는 건 뭔 말이야? 그래, 그 이야기에 뭐 주인공을 따라서 막 애들이 막 스파이더맨 따라하듯이, 그치? 막 극장 가면 애들 막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 막 슉슉슉 막 계속 이러잖아. 막 따라하잖아. 막 아이언맨 보면 막 빵빵 막 자꾸 레이저 쏘고 앉아있고. 그 얘기야. 그런데, 자, 당연히 해적 게임을 하면 얘는 뭐 하더라? 해적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르지 않아. 뭐가 다르지 않아? 어떤 영화의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역할극과 다르지 않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즉 아이들은 뭐를 하더라? 역할극을 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된다면 성인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뭐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역할놀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but this is not so. 그렇지 않다. 즉 커서도 역할놀이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즉 대신에 막 어른이 됐는데도 막 스파이더맨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신에 뭐다 어떤 뭐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뭐 연극을 보거나 뭐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본인이 그 해당되는 주제 등장인물에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맞지? 즉 어떤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이들이 어떤 플레이 역할을 계속 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성인들도 똑같이 역할극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거는 바뀌었어? 그렇지. 컨셉, 유형은 바뀌었다는 거지만 됐니? 유형은 바뀌었다는 거지만 결국 아이들에서 어른이 됐을 때도 역할극을 계속 한다라는 게 포인트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in fiction 허구에서 사람들은 뭐다 있을 법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거잖아. 막 애기들이 막 스파이더맨 막 따라하고 막 그런 무슨 뭐 막 만화 주인공 막 따라하면 어른들이 봤을 때 그 아기들을 보는 거 아이고 귀엽네. 애기들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막 어른이 막 그런 거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지? 근데 마찬가지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이런데 막 해리포터관 있잖아. 거기 막 다 큰 어른들 막 지팡이 들고 막 쇼하고 댕겨요. 그 얘기지. 그치? 나이가 먹어도 성인이 돼도 뭔가 역할극의 개념은 계속 남아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어떤 거 그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키워드가 뭐야? 그렇지 역할극이야. 맞아 잘했어. 플레이야 플레이. 그렇지? 플레이잖아. 그러면 플레이. 그치? 그 다음에 플레이. 그치? 어쩜 이렇게 5개 중에 항상 3개가 날아가니? 그치? 네, 쇽. 됐죠? 네. 근데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아이일 때 역할극을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역할극을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1번 선지 보면 역할극과 감정 상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치? 네. 얘네가 뭐한 후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뭐를 역할극을 계속하더라. 뭐는 바뀌었지만 종류, 형태는 바뀌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이 4번. 네.
어렵지 않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모고 할 건데 또 수업만 계속 들으면 너무 힘드니까 가볍게 테드 한번 먼저 할 거예요. 네, 지금 쌤이 테드를 보여줄 테니까 네,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8페이지 필까요? 네. 자, 처음에 약간 광고가 나오니까 네. 그러려니 하시고 딕테이션? 근데 내가 이거 금일반 시켜봤는데 애들이 딕테이션 하는데 또 신경을 쓰느라 정작 내용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 딕테이션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 그러면. 자, 시작할게요. You might want to take a closer look. There's more to this painting than meets the eye. And yes, it's acrylic painting of a man, but I didn't paint it on canvas. I painted it directly on top of the man. What I do in my art is I skip the canvas altogether. And if I want to paint your 잠깐만, 자막을 꺼야겠다. 자막 나오니까 딕테이션 그냥 그때 베꼈으면 되잖아. portrait, I'm painting it on you, physically on you. That also means you're probably going to end up with an ear full of paint. Because I need to paint your ear on your ear. Everything in the scene, the person, the clothes, chairs, wall, gets covered in a mask of paint that mimics what's directly below it. And in this way, I'm able to take a three-dimensional scene and make it look like a two-dimensional painting. I can photograph it from any angle, and it will still look 2D. There's no Photoshop here. This is just a photo of one of my three-dimensional paintings. You might be wondering how I came up with this idea of turning people into paintings. But originally, this had nothing to do with either people or paint. It was about shadows. I was fascinated in the absence of light, and I wanted to find a way that I could give it materiality and pin it down before it changed. I came up with the idea of painting shadows. I loved that I could hide within this shadow my own painted version, and it would be almost invisible until the light changed, and all of a sudden, my shadow would be brought to the light. I wanted to think about what else I could put shadows on. And I thought of my friend Bernie. But I didn't just want to paint the shadows. I also wanted to paint the highlights and create a mapping on his body in grayscale. I had a very specific vision of what this would look like. And as I was painting him, I made sure to follow that very closely. But something kept on flickering before my eyes. I wasn't quite sure what I was looking at. And then when I took that moment to take a step back, magic. I had turned my friend into a painting. I couldn't have foreseen that when I wanted to paint a shadow, I would pull out this whole other dimension, that I would collapse it, that I would take a painting and make it my friend, and then bring him back to a painting. I was a little conflicted though, because I was so excited about what I'd found, but I was just about to graduate from college with 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nd I'd always had this dream of going to Washington, D.C., and sitting at a desk and working in government. Why did this have to get in the way of all that? I made the tough decision of going home after graduation and not going up to Capitol Hill, but going down to my parents' basement and making it my job
to learn how to paint. I had no idea where to begin. The last time I painted, I was 16 years old at summer camp. And I didn't want to teach myself how to paint by copying the old masters or stretching a canvas and practicing over and over again on that surface. Because that's not what this project was about for me. It was about space and light. My early canvases ended up being things that you wouldn't expect to be used as canvas, like fried food. It's nearly impossible to get paint to stick to the grease in an egg. Even harder was getting paint to stick to the acid in a grapefruit. It just would erase my brush strokes like invisible ink. I'd put something down and instantly it would be gone. And if I wanted to paint on people, well, I was a little bit embarrassed to bring people down to my studio and show them that I spent my days in a basement putting paint on toast. It just seemed like it made more sense to practice by painting on myself. One of my favorite models actually ended up being a retired old man who not only didn't mind sitting still and getting the paint in his ears, but he also didn't really have much embarrassment about being taken out into very public places for exhibition, like the Metro. I was having so much fun with this process. I was teaching myself how to paint in all these different styles, and I wanted to see what else I could do with it. I came together with the collaborator, Sheila Vand, and we had the idea of creating paintings in a more unusual surface, and that was milk. We got a pool, we filled it with milk, we filled it with Sheila, and I began painting. And the images were always completely unexpected in the end, because I could have a very specific image about how it would turn out. I could paint it to match that, but the moment that Sheila laid back into the milk, everything would change. It was in constant flux. And we had to, rather than fight it, embrace it, see where the milk would take us and compensate to make it even better. Sometimes when Sheila would lay down in the milk, it would wash all the paint off of her arms. And it might seem a little bit clumsy, but our solution would be, okay, hide your arms. And one time, she got so much milk in her hair that it just smeared all the paint off of her face. All right, well, hide your face. And we ended up with something far more elegant than we could have imagined, even though this is essentially the same solution that a frustrated kid uses when he can't draw hands, just hiding them in the pocket. When we started out on the milk project, and when I started out, I couldn't have foreseen that I would go from pursuing my dream in politics and working at a desk to tripping over a shadow and then turning people into paintings and painting on people in a pool of milk. But then again, I guess it's also not unforeseeable that you can find the strange in the familiar. As long as you're willing to look beyond what's already been brought to light, that you can see what's below the surface, hiding in the shadows, and recognize that there can be more there than meets the eye. Thank you. 자, 풀어보세요. 이게 원래 숙제였어. 이거 풀어와, 알겠지?
풀면 말해. 다 풀었어? 남았어? 아직? 다 풀 말해. 됐어? 자, 봅시다. 1번. 자,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은, 네, 직업화가 맞죠. 그리고 뭐가 아니라 이 글의 사실 주제문이지, 그치? 이 사람은 그냥 도화지, 이런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 신체에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을 뭐한다? 3차원적이라고 언급을 했고 포토샵은 사용하지 않아요. D번. 그치? 2번. 자, 이번엔 맞는 거 골라볼게. 자, 이 사람은 원래 사진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C번 볼게.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고요. 그녀의 친구는 만족을 했죠. 자신의 몸에 그린 그림을,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 네, 그녀는 어떤 거? 그녀의 친구의 얼굴과 신체의 모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대비시켜서 그림을 그렸다. C번. 자, 뭐 하는 거 대신에? 그렇지, 캔버스 대신에 어디다가? 사람 신체에다가. 그래서 physically. 됐죠?
그 다음 자 언급하지 않은 거 서브웨이는 언급하지 않았죠. 그 다음 not true 뭐를 전공하지 않았다. 피나트를 그녀는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딕테이션 했어? 처음에 들어간 줄 모르고 좀 놓쳐가지고. 아, 놓쳤어? 뒤에는 좀 했어. 아, 뒤엔 좀 했어? 그럼 뒤에 어디부터? 세 번째 패러그랩? 아니, 앞에 처음 단에 그 앞에 두 개. 아, 그래? 그럼 써줄게. 자, 중요한 단어죠? conflicted. 네, 갈등. 그 다음 졸업하다. graduate. 그 다음 정부정. government. 됐죠? 네. 그 다음 캔버스. 그 다음 전시회. 그 다음 collaborator. 그 다음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은. 그 다음 보상. 그 다음 하찮은, clumsy. 그 다음 좌절하는. 네. 됐죠? 자, 이렇게 딕테이션도 해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그렇지? 네, 테드할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러브리스 페러시는 네, 해답 해서치 위에 올려놨으니까 네, 채점해 보시고. 자, 이제 미니모고 갈게요. 자, 미니모고도 조금 오답률 높은 거,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9, 10, 12, 14, 네, 이렇게 네 가지 설명할 거예요. 네. 자, 순서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해석이 꼼꼼하지 않아서 그래. 대충대충 해석하니까 뭐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으니까 순서를 틀리는 거죠. 네, 188페이지. 그래서 순서 문제일수록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을 조금 더 정확히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야. 힘들어? 좀 쉴까? 5분만? 5분만 쉴게요.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